백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상식. 오늘의 주제는 저 앞에 뭐라고 쓴 거야? 조는 사람 전사람 선우 용녀. 용녀. 너 보여? 난 보이지. 나는 이제 신문 보는 것도 힘들어. 아이, 힘이 드는데 왜 이렇게 귀엽게 힘들어? 이놈은 스마트폰, 뭐 TV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얘들아. 어머! 안녕. 어머, 얘 야, 뭐야? 라나! 채련아. 뭐야 너는? 너 왜 눈에다가 거울을 달고 왔어?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내가 그냥 나오면 되겠니? 야.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눈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고. 뭐 차원이야? 뭐 차원이야? 어? 아유. 여러 가지 차원.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대. 그렇지, 그렇지. 눈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왜냐면 수술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지 막 이러다 얘 보니까. 너만 수술했는지 나도 수술했다. 그리고 나는 한정력 시력이 나 한 눈밖에 없잖아. 나도 그래, 이쪽이. 그리고 너랑 나랑 이쪽 비슷한 게 있잖아. 망막이 터져가지고. 그래? 오늘 뭐 눈에 대해서는 뭐 난리가 어, 났구나. 나- 아우, 좀 정말 예민해. 나는 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예민한 예민해. 편이야. 눈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고동창생. 하지만 이런 걱정은 여고동창생뿐이 아니다. 눈 건강 악화로 안과를 찾는 환자 한 해 약 994만 명.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 당신의 눈을 위협하는 극심한 일교차와 강한 자외선, 바이러스성 각결막염, 안구 건조증을 가벼운 증상이라고 방치했다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지어 실명까지. 환절기 더욱 신경 써야 할 눈 건강.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 누구야, 누구? 여러분 안녕. 나는 김학도라고 해. 반가워 얘들아. 아니, 뭘 다른 건 다치고 우리 김학도 친구는 모창의 달인아냐? 당연하지. 모창과 성대모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덕화 아저씨, 이덕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혜진이 오랜만에 본다. 우리 혜진이가 아주 이뻐졌어. 나랑 같이 낚시 한번 가자고. 아는 사람이 없어. 좋아. 야, 천의 목소리야. 성대모사와 모창의 달인 김학도. 방송은 물론 스포츠까지 종횡무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그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2017년도에 최악의 네. 사고야? 눈 다친 사고가 발생을 했지. 눈을 다쳐? 왜? 어떻게 다쳐? 집을 이렇게 치우다가 베란다에서 엄마가 무엇을 씻고 계시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어, 베란다로. 그러다가 거기서 끄덕 미끄러져가지고 화분에 놓여있는 그 화분 똑바로 자라라고, 화초 똑바로 자라고. 철사. 초록색 철사. 거기에 눈을 푹 찔린 거야. 안경을 쓰고 있었으면 차라리 낫었을 텐데 나는 집에서는 안경 안 끼거든.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철사가 왼쪽 눈으로 1.7cm가 푹 들어왔어. 1.7cm가 푹 들어왔어. 너무 깊게 박힌 거지. 0.1mm만 더 들어왔으면 나팔관을 뚫고 나가서 끊어졌을 텐데 그게 다행히 그 앞에서 멈춰가지고 실명은 아닌데 눈이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야.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이걸 정상으로 딱 완성.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다 괜찮은 거야? 보여. 너네들 다 예쁜 보여? 얼굴 다 보여. 오늘 여러분들하고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온 거야. 잘했어. 아니 제대로 전학생이 온 거야. 그러네.
용녀야 너 못 써. 그러면 가자. 오신다. 아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시다, 선생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선생님께 경례. 자, 사실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900냥이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이제 다쳤거나 이런 나쁜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만큼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당신의 눈이 위험하다. 환절기 안질환주의보예요. 환절기에도 앉으라? 네, 뭐 항상 눈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요즘같이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피부만 건조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눈도 건조함을 느끼거든요. 게다가 낮과 밤의 일교차도 굉장히 커서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걸리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일단 환절기에 많은 게 황사나 미세먼지. 얘네들은 눈에도 굉장히 심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심한 3월 다음으로는 8월에 안구 건조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여름 끝물 가을쯤인 거죠. 저는 야외에서 특히 이렇게 뭐 행사 이렇게 사회 보다가 저녁 시간 될 때 눈물이 막 갑자기 눈이 아프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얘기하는 눈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것들, 각막이나 결막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로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눈이 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은 보는 것, 그쵸, 신경이잖아요. 보는 거죠. 네. 감각기관인데 눈은 100만여 개의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00만여 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이제 뇌로 신호 전달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보의 최대 90%가 눈을 통해서 습득이 된대요.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눈은 어떤 감각기관보다도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이 신체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안 그래도 저 진짜 눈이 너무 요새 침침해져가지고 글씨 보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요즘 같은 날씨가 어떤 날씨죠? 햇빛은 낮에는 쫙 내리쬐죠. 일교차 심한 날씨. 일교차는 심하죠. 바람이 심해요. 바람도 심하고. 건조한 날씨. 건조해져갖고. 저는 송진가루 때문에 굉장히 눈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이런 환경들, 환절기의 날씨라는 환경에 대해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일단 건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점막인 눈이 더 이런 습도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점막은 늘 촉촉해야 되죠. 젖어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 안구가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면 당연히 여기 머금고 있는 눈물들을 마르게 하는데 얘네가 마르면 각막이나 결막을 보호해 줄 게 없죠. 그러네. 바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각막염, 결막염 내지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각막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눈을 보호하려고 막 눈물이 계속 더 나나 봐요. 맞아요. 아까도 뭐 야외에서 오래 있으면 눈물이 난다는 게 바람 같은 자극이나 내지는 건조함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에 올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햇빛이 강해서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멋부린다고 그러면서 아니, 막 놀리는 거예요. 거울 2개를 눈에다 달고 왔으니까 그렇지. 선글라스를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외선으로부터 나의 눈을 좀 보호해 줄 그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눈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눈에 어떻게 화상을 화상을 입으면. 입어요? 눈의 화상이라는 게 자외선에 의한 그 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햇빛을 막 이러고 보나요? 계속 뚫어지게. 이렇게 보지 않아도 안 와도? 자외선 지수가 그 높은 햇빛이. 날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안질환 발병률도 높아지게 돼요. 특히 이제 지난 3년 동안 8월의 평균적인 자외선 지수가 5.6, 높았을 때는 8.6까지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자외선 중에서도 눈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가을에도 여전히 가을에 많아요. 나와요. 네, 자외선 B가 줄어드는 거지 A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도 자외선이 굉장히 세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눈 단면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외선이 진하게 내 눈을 비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가장 먼저 상처를 입을까요? 각막. 각막이요. 그렇죠. 제일 바깥에 있는 각막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높은 자외선에 각막이 20분 이상 노출이 되면 각막에 화상을 입는 광각막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 20분만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어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다 그랬죠. 여기서만 흡수돼서 멈추는 게 아니고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까지 닿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정체의 자외선의 영향이 받는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백내장. 아, 그게 자외- 백내장이에요? 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뒤로까지 나가게 되면 황반변성. 그렇죠. 상이 맺혀야 되는 망막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저는 진짜 선글라스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다녔는데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었네요. 그래서 작은 생활 습관부터 좀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런 사소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좀 심각한 안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1-1, 11-1번. 11-1번이 왜 이렇게 안 와? 버스를 11-1. 기다리는 버스가 오지 않아 많이 지친 듯한 오늘의 휴학생. 11-1번. 이거 11대 아닌데? 11-1번이에요. 타셔야지. 11-1번 저기 기다리시는구나. 안 보이시는 거. 아니 옆에 물어보시대. 안 보여, 안 보여. 어떡해. 그녀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서금선입니다. 근데 한방변서를 앓고 있어요. 한반변성을. 애들 아빠가 부도 나서 중풍으로 쓰러지고 못 깨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제가 그냥 대들어서 한 거죠. 이게 그 요리를 직접 하시는 주인들의 가스 불을 보면서 한방방송에 오니까 제가 그만 식당을 접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남한테 저기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왔나 하고 우울증도 오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죠.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팔다리가 성해지만 눈이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큼 서글프고 초량한 게 없어요. 맞아. 옛날엔 걸음이 번개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거니와 눈이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히 다니죠. 뿌옇게 안개 낀 것 마냥 그러기도 하고 날파리 같은 거 그런 게 무슨 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머. 아우 눈이 저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 예전에는 막 번개처럼 다니셨는데. 이 휴학생이 겪고 있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은 눈 가장 안쪽에 안쪽에. 망막 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력 장애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실명 원인 1위인 질환이에요. 황반변성이요? 네, 노인분들의 실명을 가장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5년 동안 이 황반변성 환자 수가 무려 7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무려 7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네. 있고요. 치료 시기를 좀 놓치면 2년 이내 실명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2년 이내 실명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이고야. 해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황반변성을 정말 좀 무섭게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의사분들은 눈에 오는 암과 같다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눈에 오는 암이죠. 맞아. 안암보다 훨씬 빈도가 높으면서도 비슷한 실명이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서운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저는 거죠. 눈에 암이 걸렸다는 사람은 안 아직 들어봤어도 못 봤는데. 황반변성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황반변성이 뒤흔든 금선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선풍기로 틀 에어컨에 선풍기. 많이 더운 건지 얼굴을 선풍기 가까이로 가져가는 금선 씨인데요. 그럼 더 저도 건조해지지 눈이 안 좋을 않을까? 것 같은데 건조해서. 사실 우리가 흔하게 사용을 하는 선풍기지만 덥다고 저렇게 특히 가까이 이렇게 돼서 네. 하시면 안 되죠. 네, 안구건조증을 일으킨다거나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안구건조증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각막이나 결막 쪽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흠집이. 그렇죠. 이게 지속이 되면 시력 저하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더위를 피하던 금선 씨를 부르는 소리. 문자가 문자가 계속 오네요. 누구야?
천천히 하세요. 나 빨리 못하겠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요양보호사 일하는데 그 어머님이 귀가 안 좋으셔요. 몸이 불편하신데 일은 하셔야 일을 되니까. 또- 일은 하셔야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 눈에 안 좋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너무 가까이 쓰신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안 보이시니까 더 가까이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게 눈에 안 좋으니까 블루라이트 때문이라고 블루라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청색광인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짧고 자외선에 가까운 애들이 청색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시광선 범주 안에 있긴 하지만 워낙에 파장이 짧고 투과성이 좋다 보니까 수정체로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 통과해서 망막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휴대폰 빛에 눈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수정체는 물론이고 망막이나 망막 시세포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뭐 직업적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최대한 블루라이트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을 붙이거나 어플에도 요즘은 그 조절이 되거든요. 그걸로 블루라이트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죠. 침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는 금선 씨. 손에 들고 있는 것. 쪼리. 에? 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젤리? 제리? 아, 또 모기가 물어. 아유. 항밤증이 오고 난 다음에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데다 놓으라고 이렇게 놓아놓고 필요할 적마다 바르고 쓰고 끼고 그렇게 놓고 살아요. 지저분하긴 해도. 아우, 저 밑에 잔뜩. 눈도 침침하고. 아유. 눈물약이 어디로 갔어? 눈물약이 어디 있지?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인공 눈물. 그런데 쓰던 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사용하던 인공 눈물을 도대체 왜? 자기 전에 쓰고 점심 때 한 번 더 쓰는 거죠. 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안 돼요. 저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저게 이제 인공 눈물이 이전에는 다른 안약이랑 비슷하게 병으로 나왔었다가 네네.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하나씩 따서 쓰는 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저게 무방부제예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일부러 소량으로 나눠서 1회씩 쓸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이 조금 되다 보니까 네. 한두 번 쓰면은 남잖아요. 그러면 반이 남아. 다시 덮어놓고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돼.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넣었다가 다시 뚜껑 닫고 이걸 반복을 하면 당연히 안쪽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가 쉽죠. 안 써야 되겠네. 그런 인공 눈물을 넣는다는 건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넣어주는 아이고,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 이런 질환들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눈 건강을 위한 금선 씨만의 특별한 식단 대공개. 주방에서 이제 눈이 안 보였을 땐 칼질도 위험할 것 요리하기 같아요. 힘드시죠? 조심해야 돼. 각종 채소들을 먹기 좋게 손질하는 금선 씨인데요. 당근,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오. 몸에는 다 좋겠다. 떡볶이에요? 떡볶이에 당근은 원래 안 들어가고 시금치도 안 들어가는데 눈에 좋으니까 골고루 섞어서 해 먹는 거예요. 야채를 많이 넣어서. 좋아, 이게 좋아. 설탕 좀 넣어야지. 떡볶이는 좀 달달해야 되니까. 어머, 어떡해! 아니야! 설탕을 찾던 금선 씨가 집어든 것. 소금 넣으셨어. 설탕이 아닌데! 어떡해!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설탕인 줄 아셨어. 크게 글씨를 써둔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소금을 넣네. 어머. 안 보이니까. 어머, 맙소사. 큰 글씨로 적어놨는데. 아유 이거 어떡하지 짜서. 아우 휴학생의 짠맛 중화 비책은 바로 설탕. 짠 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설탕을 좀 넣으면은 덜 짜지잖아요. 2배로 넣어, 2배로 설탕을. 몸에는 안 좋아. 이제 간이 맞네. 이제 간이 맞아. 맛있어. 어떡해. 아,
사실 황반변성이 있으면요, 체중을 좀 조절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의외로 체중과 눈 건강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단으로는 뭐 체중 조절은 물론이고 일단 너무 짜고 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 특히 노년기에는요, 육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더 높다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피자 2조각이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진녹색 채소들, 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그런 거나 등푸른 생선같이 좀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주시는 게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겠죠. 네. 날이 저물고 그녀의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갑자기 얼굴에 뭔가를 쓰는 금선 씨. 뭐 하시는 눈에다 거지, 뭐 가면이에요? 안 돼. 안 돼. 안대를 쓴 채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거지? 아니 주무시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암흑 속에서 걷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방변성이 심해지면은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떡해. 웬일이야. 속상하죠. 아, 속상해. 저런 연습은. 속상해. 짙은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금선 씨. 보이지 않으니 방을 나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눈으로 못 보면은 먹는 것도 못 먹고 사는 것도 못 먹고 다니는 것도 못 다니고 뭐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그렇게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실명만은 꼭 피하고 싶다는 그녀. 금선 씨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아진다는 거는 희망사항이지 더 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악화되지 않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살았으면 그냥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녀는 다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야,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죠.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눈에 보이는 습관들이 있었죠. 네. 어디 다치는 것도 아니고 실명이라고 하면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황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 신경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서 이 망막 중에서도 시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딱 봤을 때 상이 맺히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축이네요, 주축. 죽이지. 그렇죠. 망막 자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제일 부분이라고 중요한. 보셔야죠. 증상 궁금하시죠? 네.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도 미리미리 체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간단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암슬러 격자표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1945년도에 고안된 테스트인데 정말 간단하게 수직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격자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황반 변성이 온 사람은 저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곡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인답니다. 어머. 아.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거나 휘어져 보인다거나 끊어져 보이는 경우에는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야에 변형이 오는 질환은 황반 변성뿐만은 아니라서 정확한 진단은 다른 늘 검사를. 안과를 가셔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게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황반 변성 환자들의 시야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뭘요? 황반 변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가지고 그래, 왔거든요. 그래. 한번 이걸 써보고 뭐 펜을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지를 해주세요. 그냥 네. 걸어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같은 거 문자 한번 볼까요? 문자가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지, 답답하다. 진짜 네. 답답하지. 한번 네. 학교 학생은 책가방에서 준비물을 꺼내 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을지. 어디 지퍼가 어디 있는지 지퍼. 찾기 네. 힘들죠. 뭘?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눈을 돌려야 돼요. 맞아요. 중심 시야가 없으니까. 초점이 안 보이니까 지금 일단은 사람이 어머 내 정신 아닌 것 같아. 계속
눈이 이렇게 돌아가. 와, 어렵구나. 너무 이거 불편하죠.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갑갑해요, 되게. 갑갑하고 네, 어지럽고 그렇죠.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황반변성을 겪는 환자분들이 뭐 걷기는 물론이고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는 것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는 그러실 분들이 것 많으시다는 같다.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풍경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시야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좀 휘어져서 보이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 중심부 쪽으로 까만 점이 보이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요. 암점이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해요. 안경 꼈을 때 저기 세 번째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더 심해지면 아예 시력을 잃게 돼요. 시력을 잃는 거구나. 어떡하면 좋아. 이래서 우리가 눈 건강은 지금이라도 그렇지. 단단히 예방하고 맞아, 지켜야 맞아.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겁만 줄 순 없잖아요. 네. 이번 시간은 또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별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수업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아, 이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눈이 어? 너무 중요한 거야, 그치? 그치?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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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눈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한의학 박사 모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 쉽게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네. 우리 혈자리 지압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정명혈인데요. 정명혈. 뜻풀이 자체가 눈이 맑아지는 혈자리예요. 네네. 눈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을 눌러주면 우리 눈 주위에 이 근육이 이완되고 기를 돌게 해서 눈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혈자리예요. 두 손가락을 모아서 손가락. 여기 눈뼈 있죠? 안화골을 따라서 쭉 들어오다 보면은 이 코랑 우리 눈 앞쪽, 앞트임 나온 곳 있죠? 네. 그 자리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정명혈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맞습니다. 약간 위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눈 아래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마 쪽으로 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눈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 벌써 주시는 게 풀렸어. 좋아요. 어우, 시원해. 다 보여. 다 보여. 쫙 보여. 멀리까지 다 보여. 시원해요. 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혈자리는 태양혈입니다. 태양열. 태양혈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관자놀이. 이게 막 머리 지끈지끈 아플 때 누르는 자리인데 이게 어디? 눈에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눈의 피로도 많이 풀어주게 돼요. 편두통 있었을 때 여기 누르면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똑바로 알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이 태양열을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여기 지금 딱 김학도 학생 해주신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태양열도 아까 누른 것처럼요. 3초씩 꾹꾹 눈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증상이 좀 완화될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우, 시원하다. 우리 의학서 중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의학서가 하나 네 있어요. 글자. 네. 네 글자. 동의보감. 맞습니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눈 건강을 지키는 양생법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우선 양손을 따뜻해질 때까지 비벼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요, 냄새를 맡은. 안구를 한 14번 정도 꾹꾹꾹꾹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눌러주고, 그리고 다시 또 네. 이렇게 손을 비벼서 열을 내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 냄새 다음에는 맡으면은- 이쪽 또 관자놀이 쪽 이렇게 네 따뜻하게. 이렇게 쭉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좀 따라서 눈까지도 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다시 손을 좀 따뜻하게 해서 우리 심장에 기운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귀를 좀 따뜻하게 귀를 귀 한 차가워. 40번 정도 이렇게 쓸어내려요? 네 쓸어내려요. 쓸어내려요. 꼬집어주고 그래, 귀를 자꾸 만져주라고 그러더라. 시원해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고 눈썹부터 이마까지 요건 역시도 27번 정도 쓸어 올려서. 이렇게 쓸어 올리라고. 네. 주름살도 다 펴질 것 같아. 맞습니다. 수시로 요 길을 따라서 자꾸 자극을 해주라. 네, 이런 얘기였으니까 좀 명심해 주셨으면 TV 좋겠어요. 보면서 할 일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TV 보면서 TV다가 눈 눌러주고. 다시 눌러주고. 야, 눈 야, 눌러주고.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이러고 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침이 고여요. 우리가 지금은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침이 고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침을 꼭 다 삼켜주셔야 됩니다. 왜요? 왜요? 항상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나오는 침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우리 몸에 정수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지극히 싫어해요. 침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걸 빼내려 하지 말고 반드시 꼭 다 삼켜라. 삼켜라.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침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침이 생긴 것들을 꼭 다 그러네. 삼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사지법을 오래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허풍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 1년 정도 하면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눈이 라고 밝아지셨거든요. 아니 이게 그렇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동의보감이 나와 있어요. 아, 눈이 건강해진다는 얘기구나. 자,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실생활에서 실천하시고 눈 건강도 지키고 밝은 세상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 수업 잘 들었어요? 네. 마사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원한 마사지, 눈 풀 수 있는 비법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잃었던 눈 건강을 되찾은 후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우등생이 있어서 비결을 좀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네. 같이 한번 영상 볼게요. 화창한 하늘 아래 탁 트인 절경이 펼쳐진 이곳. 푸른 녹음이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모델 포스 풍기며 다가오는 우등생. 당당한 걸음걸이에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 이야.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우등생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선글라스. 네, 안녕하세요. 황방변성으로 고생했던 68세 김명숙입니다. 극복하셨어? 야, 극복 어려운데. 저는 한 10여 년 전 같은데요. 백내장으로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많이 좋아졌나 해서 다시 검사를 하러 간 결과 황반변성이라는 변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양한 황반변성. 양안에 다 생기셨네요. 어머.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게 굴절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았어요. 아이고. 아유야. 그리고 계단 같은 데 내려갈 때는 좀 넘어질 것도 같고. 불편해진 시야 탓에 넘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날들. 그녀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 가족력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눈이 안 좋으시고 이래서 가족력이 있으시구나. 저도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햇빛에 나가면 선글라스 같은 거 좀 쓰고 다니고 눈 좀 보호했으면 좋으련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마구 그냥 햇빛 보면서 다녔어요. 등산 갈 때 모자 좀 쓰고 다니고 이럴 걸. 모자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안경도 안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극복을 위한 갖은 노력 끝에 어두웠던 지난날을 딛고 이제는 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명숙 씨인데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머, 너무 좋은 결과다. 황반변성을 극복한 그녀만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명숙 씨, 등산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왜 안 올라가시고 계속 여기만 계실까?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한참이나 주변을 두리번대는 명숙 씨.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초록을 보는 것 같아. 초록 주변을.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아, 진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 귀여우신데? 이렇게 푸른 색깔을 보면은 눈에 피로감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산에 와가지고 가끔 저 이렇게 멍 때리고 좋다. 있는 날이 많아요.
확실히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산에 올라온 날은 이 눈에 피로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주 산에 올라와서 이런 푸른 잎을 많이 보고 내려가요. 멍 때리는 게 참 좋구나. 멍 때려야 되겠네. 초록색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색상이다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네네. 시신경 중에서도 명암을 자극한다거나 색감을 자극하게 되는데 초록색이 비교적 그런 자극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좀 덜게 하고 초록색을 보게 되면 눈의 모세혈관이 넓어져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대요. 그러면서 또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기전도 있다라고 모세혈관이 하니까요. 초록색을 좋아하나 보다. 네, 근데 그러니까 나도 요즘은 개인적으로 초록색 좋아해요. 요즘은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길에서 사람들 보면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면서 다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우등생처럼 이렇게 좀 풀도 보고 초록초록한 자연들을 보면서 걸으시면 눈 건강에 더 좋겠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우등생의 집. 신나는 리듬에 맞춰 눈을 깜빡이는데요. 이어서 신나게 팔도 흔듭니다.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안구 건강에 좋은 깜빡깜빡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 눈 깜빡깜빡 운동을 하면은 안구 건조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음악 틀어놓고 뭐 신나게 눈 깜빡깜빡 운동 자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이래서 자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눈 한번 세게 한번 깜빡해 보실래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는 거가 기름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제대로 깜빡을 안 하고 약간 뜬 상태로 살짝살짝만 깜빡거리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깜빡 해야 되는 거야? 깜빡하면서 전체 눈을 닫았다 떠주는 이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눈 깜빡 운동을 마친 명숙 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주방입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침대에 앉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거요? 면봉입니다. 면봉. 그런데 갑자기 면봉을 눈에 가져다 대는 우등생. 눈 마사지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마이봄샘 청소예요. 네? 마이봄샘 청소가 뭔가요? 이 마이봄샘 청소는요, 눈꺼풀에 저희들이 기름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마이봄샘 청소를 하면은 그 기름기도 완전히 없애주고 또 눈에 대한 염증도 없애주고 이래서 눈이 한결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은 수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유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름샘 중에 하나가 마이봄샘인데 여성분들은 아마 메이크업 잘 안 지우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하얗게 뾰루지처럼 올라오고 그게 마이봄샘이 이렇게 막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막혀있는 기름을 녹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하게 다시 유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이봄샘 청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눈꺼풀에 수직으로 배열된 마이봄샘 결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기름을 짜내듯 면봉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인 기름을 가볍게 닦아내면 마이봄샘 청소 끝! 황반변성 진단 이후 눈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명숙 씨. 이번엔 갑자기 조명 아래 서더니 조명을 주시한 채 고개를 흔듭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등을 저건 안 바라보셔? 좋은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저기 좀비 되기 전에 동작 아니야? 예, 안구 건강에 좋은 도리도리 체조예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면은 밝은 불빛을 보면은 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빛의 자극으로 눈의 홍채가 더 밝아지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는 눈이 더 시원하고 그래서 자주 하고 있어요.
홍채가 수축하다 이완하다 해서 제가 홍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수축과 이완을 담당해주는 것도 결국은 근육이라서 결국 여러 번 단련을 해주고 저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눈을 감고 밝은 빛을 보잖아요. 눈을 뜬 게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눈 감고 조명 이렇게 봐도 밝은 거 인지하잖아요. 네. 그건 망막까지 빛의 자극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막의 손상을 줄이면서 막막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막막의 혈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밝은 빛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각막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황반변성을 극복한 우등생만의 식단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명숙 씨. 오늘의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역시 당근. 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아스파라거스. 초록색. 눈에 좋다는 채소들을 정성껏 손질하는 명숙 씨.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할 요리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당근 볶음 요리거든요. 제가 평소에 눈에 좋다고 그래서 당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갖은 채소를 깨끗하게 손질해 한데 모아 볶고 그릇에 옮겨 담으면 당근 채소 볶음 끝. 그리고 무언가를 뿌리며 요리를 마무리하는데 뭐예요, 위에? 이게 뭐야? 오등생 지금 뿌린 거 이건 뭐죠? 마리골드 꽃잎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마리골드. 마리골드 꽃잎을 먹고 나면은 저처럼 뭐 백내장, 황반변성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시력을 보호해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용이기 때문에 뭐 음식하는 데 올려서 먹고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얼음물에다가 넣어서 마시면은 진짜 눈이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자주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다가 마리골드 꽃잎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거 잎까지 다 마셔도 돼요, 먹어도. 그쵸, 식용이라서. 이어서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명숙 씨입니다. 녹색이 가득한 샐러드에 직접 만든 요구르트를 뿌리고 잠깐 오등생 지금 뭘 뿌린 거죠? 루테인 지아잔틴 오일이에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일. 루테인 지아잔틴 좋잖아. 좋죠. 샐러드 항시 제가 자주 해 먹거든요. 샐러드에 항시 루테인 지아잔틴 오일을 계속해서 뿌려 먹고 있으니까 황반변성에도 좋고 또 백내장 수술은 저 같은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 건강을 지키는 명한 밥상으로 맛있게 식사를 즐긴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눈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식습관도 좀 조심히 챙기고 그래서 앞으로 눈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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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실 때 예전에는 왜 선글라스 끼면은 유별나다 막 이랬었는데 선글라스를 되게 열심히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사실 요즘같이 제가 자외선 강한 날에 외출하실 때는 꼭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걸로 자외선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선글라스 고르는 법을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 맞아. 이거 중요해요. 고르는 법이 있어요? 그럼요. 선글라스도 사실은 렌즈별로도 효율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 스티커 같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UV400이라고 써 새거라는 있죠. 거잖아요. 새 거라는 그래죠. 네. 아직 쓰지 않은 새 거. 그렇죠. 그런데 이게 400나노미터 이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합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색깔이 아니고 코팅을 통해서 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얻은 거다 보니까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코팅이 왜요? 코팅은 벗겨져요? 그럼요. 벗겨져.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 렌즈를 2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2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야, 너무 빠르다. 저 10년 된 선글라스 집에 꽉 찼거든요. 저도요. 그거를 테는 이용하시고 렌즈만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색깔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죠. 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푸른색을
끼면은 바닷가 느낌이 나고 약간 노란색 계열을 끼면은 가을의 세피아 그런 느낌이 나서 좋고. 난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연예인 같아 보여서. 예. 연예인 저는- 같은 것도 중요하죠. 저는 네. 제일 무난한 게 갈색인 것 같아요. 브라운 계열도 보통 네. 많이 쓰죠. 저는요 이걸 써야 좋다 해서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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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란색이네. 일단은 얘기한 파란색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녹색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녹색이 운전을 하거나 낚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곳을 이렇게 오래 오래 와야겠다. 응시하셔야 되는 분들은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갈색 렌즈 같은 갈색. 경우는 사실은 색깔이 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바닷가에 놀러 간다거나 등산한다거나 시야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갈색 렌즈가 굉장히 적합한 색깔이죠. 그 다음으로 네. 노란색 렌즈 노란색. 같은 경우는 보통은 흐린 날 또는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두웠을 때 시야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전하시게요, 지금? 운전하시게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서 코팅 확인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게 그런 거고, 썼을 때 너무 갑갑하지 않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우동생이 뭐 먹던 거 궁금하지 않니? 뭐예요, 그게? 자, 우등생이 계속 챙겨 먹고 있던 필수 영양 성분이요. 네. 루테인 지아잔틴이에요. 눈의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요즘 눈 건강하면 거의 루테인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루테인에 알고 대해서 있죠. 알고 있고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테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네, 다 먹죠. 다 드시고 계신데 지아잔틴도 들어보셨어요? 지아잔틴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아잔틴은 뭐예요? 루테인에 비해서 좀 생소한데 사실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모두가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색소예요. 색소 이름이구나. 황반의 주변부가 주로 루테인이 있고요. 중심부에는 지아잔틴 성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인체에 있는 다른 부위보다 이 황반의 6배 이상 높은 농도로 눈에 특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 먹어도요, 루테인이 뭔지 지아잔틴이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거야. 그냥 좋다 하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루테인이.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모두 마리골드라는 꽃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차로 드실 때는 우려서 드시기도 하고, 근데 식용꽃이라서 저렇게 샐러드 같은 걸 바로 뿌려도 되는데 직접 이렇게 드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일단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리골드 꽃을 직접 준비를 했어요. 이 국화과의 식물이거든요. 마리골드 꽃 1kg에서 아주 극소량의 루테인과 지아잔틴만 나와요. 마리골드 꽃잎 1kg에서 루테인을 0.0065kg 추출할 수 있고요. 지아잔틴은 좀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아잔틴은 0.0034kg 정도. 0.065에 장난하세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귀한 황반 색소가 25살이 지나면 내 몸에서 서서히 양이 줄어요. 그래서 60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젊었을 때 20대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양이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진짜. 체내에서 그러면 새로 다시 막 합성을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품이나 뭐 영양제와 같이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어쩔 거죠. 수 없어. 보충제 먹어야 돼요. 마리골드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의 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물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체내의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치가 증가를 했고요. 그와 함께 황반의 색소 밀도 역시 증가가 됐다라고 해요. 오. 아니, 꽃잎이 어쩜 이렇게 너무 상큼하다. 꽃잎을 씹어 먹으니까 음. 참 좋아. 향이 너무 좋아. 이걸 따끈하게 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미국 의학회지에서 하루에 6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섭취를 했을 때 섭취하지 않았던 비섭취 그룹보다 황반변성의 발병 비율이 4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어요. 4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어요. 저기 루테인하고 그 지아잔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먹어야 하나요? 1대1 비율로 먹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내 체내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율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체내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율이 4대1이에요. 근데 우리 권장 섭취량이 20mg이니까 네. 16대 4의 비율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대 4. 루테인 16, 지아잔틴 4. 아, 루테인 16, 지아잔틴 4. 예방 차원에서 어쨌든 먹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특별히 뭐 안구에 내가 무슨 어떤 질환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좋죠. 그렇지. 눈 건강은 사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12개월 동안 두 그룹에 한 그룹은 루테인, 한 그룹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봤는데 루테인만 먹은 그룹도 시각 능력이 향상이 되긴 했어요. 8.9% 정도 개선이 됐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시각 능력이 12.1%. 그러니까 단독군보다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뭐 섭취 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루테인 지아잔틴인 경우는 꽃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늘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역시 섭취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식약처에서는 루테인 지아잔틴 1일 권장량이 20mg이에요.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이 눈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눈이 환하게 확 뛴 느낌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 사실 뭐 다쳤던 경험이 있는 학도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눈 건강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비법들 잘 복습하시고 평소에 생활 습관 작은 거 하나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그 행복이 제대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뭔 일이 있었구만. 너무나 스트레스, 자괴감, 죽고 싶은 마음들이 하니까 바로 이제 대상포진 이런 거. 어디로? 진물 여기다 막 이렇게 뭐 아주 여기다 막 말 못할 고통. 도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일 거야. 대상포진 환자의 경우는 심장마비가 발병할 위험성도 59%까지 증가한다. 뭔 일이야. 감국으로 그 눈 질환을 치료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감국이 열을 좀 식혀주고 건조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거보다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치료제로. 네, 지금이야 많이 있지만 네. 예전에는 저 감국이요 임금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거네요. 채널 A